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이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й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네, 스튜디오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반발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대량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변경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두 발언 다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나 검토할 수 있다는 거고 대단히 까다로운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8개 세계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2021년 5월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있었어요. 다만 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는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진일보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하면 뭐 타 죽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말도 이게 아주 관례적으로 많이 나온 말입니다. 이를테면 2021년 바이든 때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2022년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는 반드시 타 죽는다. 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직후에 대만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도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거의 불하고 타 죽는다는 말은 빼놓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1년 한미 정상회담 때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불장난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냥 타 죽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걸 차분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이걸 민감하게, 특히 국론 분열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장난이란 얘기도 할 정도로 좀 비외교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그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말장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뭐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괜히 필요 없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양안 문제를 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중국과 대만이 뭐 갈등 관계, 뭐 지금 수면 아래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군사적 무슨 도발을 하거나 아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닌 상태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남의 나라 외교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분쟁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상태라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우리가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관계만 악화시키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태도, 그런 발언 분명히 잘못됐고요. 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교적으로 그런 말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좋다. 그걸 왜 합니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대통령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용납 안 되는 무례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워했던 면이 적지 않았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제는 뭐 중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조금 더 있나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메시지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2021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발언을 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나왔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다소 온화한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이 냈던 메시지는 이른바 불장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대한민국에 향해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들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매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듯이 굉장히 오만방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면 여야 공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들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호주 같은 나라는 중국과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잘못된 일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해온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이 혹시 틀어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걸 꺼내들면서 교역에 대한 다변화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닙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원론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 공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교 이슈는 곧장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네, 보면 여야의 전혀 다른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느 쪽이 국익에 더 가까운 걸까요? 일단은 국익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네. 다음 주에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건데,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원칙이 전쟁 금지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힘이 훨씬 세다고 해가지고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어떤 분쟁을 야기한다든지 긴장을 야기한다든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전쟁 지역에다가 살인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를 침공을 했다, 그러면은 또 혹시 그런 이야기가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인 러시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학살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워딩이 뭐 살인 수출국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는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의중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박상규 의원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국이 이미 무기를 직접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EU 28개국이 다 살인 수출국이냐? 당연히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특히나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확고한 북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라인과 지금 대척점을 이루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과 적당히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정치에는 침묵하고 이걸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질서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우리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또 공동성명이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진작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431억 9천만 달러어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계속해서 무기를 더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전차를 보냈고 독일도 자주포와 전차 전부 저게 그러면 살인 수출국이냐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9일에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EU 중심의 수출 보이콧이 지금 합의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제는 적당히 어떤 중간지대에서 눈치를 보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국제 질서가. 따라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우리로서도 해야 된다. 안미 경중보다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보 가치 동맹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실을 거인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고 우리도 무기를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를 폴란드에 보낼 때 항구에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오고 안보 또 부총리와 함께 포신에 올라가서 K2 전차 대단하다 이런 게 이미 보도가 됐는데 우회 지원, 대여 지원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야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169석을 가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기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모르고 로이터 통신에서 대통령이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야당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저거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분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봐야지 진짜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